YTN 라디오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세균입니다. 자, 이제 뭐 예비 경선은 끝이 나고 이제 본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신발끈을 졸라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지율이 이제 점처럼 오르지 않아서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지지율이 좀 올라서 그게 반 이재명의 대표 주자로 내비치면서 그 이재명한테 빠진 표가 이낙연한테 다 쏠리지 않았느냐 이런 그 평가가 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비 경선 결과를 보면 예. 대세론이 소멸됐다. 예. 그래서 아마 판이 흔들렸기 때문에 더욱 역동적인 본경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누가 역전의 드라마를 쓸 건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정책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검증이 됐고 경제 전문성을 갖춘 정세균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전을 하려면 어떤 뭐 교두보 발판이 좀 필요할 텐데요. 예. 어떤 전략을 짜고 계신지. 예. 이제 교두보가 많이 만들어졌죠. 예. 우선 그 컷오프 과정에서 그 정세균도 나름대로 바람을 탔다고 생각해요. 외연이 확장이 됐죠. 우선 예. 그 이광재 후보하고 단일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홍영표, 김종민 등 이런 분들의 지지 표명도 있었고 또 양승조 후보의 지지 표명도 있었죠. 예. 그래서 본선 경쟁력의 핵심은 이제 확장성이라고 보는데 예. 아마도 이제 본경선이 이루어지면 당원들은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냐에 관심을 쏟게 될 터인데 예. 그 확장성을 정세균이 입증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캠프 인사란을 보니까는 굉장한 분들이 이제 정세균을 도와주려고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그게 이제 좀 빛을 좀 발휘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지지율로 그게 이어져야 할 텐데요. 그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다. 정세균 전 총리의 그 질문 거기서 이제 바지 발언을 언급하는 바람에 그게 아마 제일 많이 빠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문제는 그 빠져가지고 저 후보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 표가 이제 후보님한테 안 몰리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계속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이제 좀 기다리시면 예. 저는 제 쪽으로도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사실은 무슨 그 스캔들 내용을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예. 검증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TV 토론을 하기 전에 국민 면접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특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대로 된 검증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냐 예. 하는 질문을 한 것이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 아니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첫 경선지가 이제 충청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그다음에 강원 이런 일정이고 8월 15일 날 1차 결과 발표가 있는데 예.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는 경선을 조금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당내의 다수인 것 같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예. 지금 뭐 그렇게 한가하게 경선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지도부가 결단을 할 겁니다. 당대표는 일단 2주간 지켜보자고 얘기했는데 그 후보님 입장은 경선을 연기를 하더라도 뭐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을 연기한다, 2달을 연기한다, 아니면 뭐 몇 주를 연기한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연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중단을 해야 될 때라고 봐요. 중단을 해야 된다. 예. 예, 지금 수도권이 4단계로 격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 방역 단계를 격상을 했고, 그러면 집권 여당이 거기에 걸맞는 태도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뭐
이것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지 되는 것이지. 예. 예, 그리고 이제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은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예. 아무나 그냥 후보를 내놔도 되면 경선을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 경선 프로세스부터 시작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선의 과정이나 타이밍이나 모든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당 지도부에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일단은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경선을 일단은 중지하는 게 맞다.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하자 이런 말 주장이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경선을 시작하면서 흥행은 걱정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흥행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또 민주당 후보가 야권 후보하고 1대1 대결했을 때 이럴 때 보면 지지율이 그 전보다 다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중단하게 되면 또 그런 흥행에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흥행의 결과라고 보지 않고요. 예. 이제 지난 4.7 재보선의 후유증이 좀 치유가 되고 예. 그 이후에 나름대로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지 예. 이 경선 결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경선 결과가 무슨 그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야 있겠지만은 예. 네. 그래서 예. 저는 뭐 그런 걱정은 기우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설령 지지도가 빠지고 안 빠지고 관계없이 코로나가 이런 상황 4단계 상황이어서 지금 2명 이상 집합 금지 아닙니까? 밤이 되면 예. 그런 상황에서 경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경선은 당원 경선이 아니고 국민 참여 경선이거든요. 예. 그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장을 해야 되죠. 예. 네. 네. 뭐 저는 예. 그래서 이것은 유불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최근 송영길 대표가 대깨문 발언에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 그러니까 아마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고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스탠스인 것 같은데 중도층에 대한 구애랄까요? 뭐 이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지지층들에게는 약간 그 비난의 목소리를 듣는 상황인데 이 당 대표 이 스탠스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 선거가 임박해지면 예. 중도층을 견인하는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문제죠. 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도층을 견인할 것인가. 주로 이제 정책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글쎄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예. 무슨 어떤 그 특정 그룹에 대한 발언이나 또 그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돼서 하고 하는 것들은 글쎄 그게 지혜로운 것일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있다. 네. 그리고 총리님께서 적통 후보 강조하셨고 또 최근에는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공직 기회를 박탈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하는 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글쎄 그것은 무슨 자격지심에서 그런 얘기를 혹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예. 원래 정당이 후보를 뽑는 건요. 예. 그 과정에서 정체성을 따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어느 정당의 이상이나 비전 그런 것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각 후보는 정책이나 신념이나 행보 등을 통해서 정체성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그 검증, 정체성 검증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그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이라든지 범죄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최근에 그 경찰관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뭐 특정 후보나 누구하고 연계시켜서 한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 공직계 박탈돼야 뭐 이 이야기는 뭐 일반 예.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또 들으면 어떤 얘기인지 알겠고요. 또 다만 예. 적통 후보라고 하면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는 비적통이냐 이런 또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거야 이제 당원들이 판단할 일이지 예. 누가 적통이다 비적통이다 얘기한 건 아니고 예. 내가 적통 후보다 적자다 그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그건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제 얘기를 한 것이지 남의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에 의해서 저는 중용이 된 사람이거든요. 예. 세 분 대통령이 항상 저를 중하게 쓰셨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항상 노선이나 태도나 당의 이념이나 이런 부분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적자입니다. 예. 제 얘기를 제 말씀을 드린 거지. 예. 제가 다른 분 말씀을 거론하지는 않았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경선 흥행 얘기를 했는데 뭐 예. 1차 마무리했을 때 75만 명쯤인가요? 아마 그런 정도, 예, 예, 70만 예. 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럼 2차 하면은 또 그 정도 해서 한 140, 150만, 당원까지 하면 200만이 넘을 것 같다. 넘죠. 그렇죠? 2차에 아마 국민 참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2차에도. 예. 그래서 당원까지 합치면 200만은 확실히 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될 때 그런 수준인데 그러면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야당 예. 지지자들의 역선택 우리 다 가서 참여합시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네. 있는데 그 후보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로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 김재원 최고는 뭐 사과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나한테 박수 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점잖지 못한 태도죠. 예. 원래 이제 정당에서 경선 룰을 세팅할 때,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제 역선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수가 참여할 수도 있죠. 그거야 열려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남의 축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남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점잖지 못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했으니까 지금 야권 후보로 불리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예. 선별복지 이야기하면서 세금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거리도 될 수 없는 예. 참으로 적절치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당연하죠. 예. 정말 그건 기본이 안 된 말씀 아닙니까? 예. 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경제 전문가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면 이 세금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니 원래 이제 국가를 경영하려면은 조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또 세금을 거두는 것 이것은 이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누진세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담세 능력이 더 많은 분들은 좀 더 많은 세금을 내서 그것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 해서 재분배 효과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그 세상을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인데 예. 그걸 부인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공직도 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 참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점잖게 표현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고요. 자, 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후보님은 예.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차 때는 제가 중재를 했어요. 예. 그때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당과 정부가 이견이 있었는데 제가 총리로서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재난을 당하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국채 발행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소비 진작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할 때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가능하다. 것이지 예. 지금은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님 말씀 취지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다만 예. 제가 궁금한 게 당론으로 정했는데 그러면은 예. 어떻게 안 따를 것인지 계속해서 반대할 것인지. 아니 그거야 뭐 당론으로 정한 거야 이제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예. 그러나 제 의견이야 그렇죠. 얼마든지 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만 더. 홍남기 부총리랑 계속해서 이렇게 대립 관계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제 당정청이 예. 지혜를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야 되죠. 그걸 그냥 서로 이렇게 이 기싸움을 하고 힘겨루기를 하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은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원래 정부 여당은 예.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 걱정하시지 않고 피곤하시지 않도록 잘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거기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뭐 그걸 꼭 대통령께 가져갈 필요는 없고 예. 원래 매주 당정청 회의를 합니다. 예. 그 당정청 회의에서 결판을 내야죠. 거기서 결판을 내라. 당정청 예. 회의가 그것도 결단을 못할 수준이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세균 전 국무총리였습니다.